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의 아파트로 지금 재탄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60층에서 5개 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보다 더 과감하게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속도도 더욱더 붙을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재건축 이 아파트나 그런 단지들 있으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더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이 다양하게 지금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호재를 좀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에 대해서 맞는 이제 투자처들이 또 있다라고 하죠. 두 지역 저희가 먼저 꼽아왔는데요. 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각각 살펴보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호재를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서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거에 우리가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알듯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큰 이런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뭐 한강의 기적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이 산업혁명들이 겪어오게 되면서 부동산의 시장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 자체가 산업혁명이었고 산업혁명들이 1차에서부터 3차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이제 또 다른 뭐 5차 고차 산업에 가면 갈수록 어떤 시장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차에서부터 지금 현재 3차에 이르기까지 바뀌어져 온 부동산 시장의 조건들을 한번 보자면 그런 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지 않습니까? AI, 빅데이터, 정보기술 자체가 상당히 또 광대한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어느 곳이나 누구나 솔직히 관심만 가지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시대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삶 속에 녹아들면서 과연 그 변화로 인해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과거를 아셔야 되겠죠. 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증기기관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서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고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가내수공업이라든지 농업적인 부분들, 어업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공장제의 분업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경공업이 상당히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 집약형 혁명으로 인해서 네, 급격한 도시화가 유발이 됐고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네,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로써 빠르고 쉽게 지을 수 있는 빌라, 뭐 다세대, 연립 이런 형태들이 공급이 과다하게 진행이 됐고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중공업으로의 진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형태의 중장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대량 운송 시스템 또한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공업 발달보다도 더욱 더 많은 양의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지고 그리고 대량 운송 시스템으로 인해서 무역 또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가 더욱 더 빨라지게 되죠. 특히나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증가량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거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빌라,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등에서 이제 고층 아파트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고급화된 도시 구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넘어가는 이 과도기 구간에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또 오르기도 했고요. 생활의 편리성 자체도 이제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일반 빌라나 연립들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파트로 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차 산업에서부터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IT라든지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혁명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컴퓨터를 통한 기술 집약형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T라든지 벤처, 금융, 서비스업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됐는데 이 3차 산업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 강남, 서초 이런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굉장히 많은 양질의 직장군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상당히 많은 직장군들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파급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에 걸맞춰서 교통 또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시간적인 가치가 상당히 이제 제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3차 산업혁명의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주거의 좀 인식 변화가 좀 빠르게 변화되면서 MZ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스톱 라이프를 추구하게 되고 워라밸 이런 얘기들도 이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이제 학군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됐고 여기에 걸맞춰서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때 3차 산업 때 상당히 큰 화두가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3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4차 산업. 우리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1차에서부터 경공업에서부터 중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빠른 컴퓨터를 통한 그런 기술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네, 가장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것 또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뭐냐면 바로 주거 형태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인식이 가져다주는 그런 지역이 또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아파트들 중에서도 상당히 빠르고 또 폭넓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 지금 현재 빅데이터, AI, 정보기술의 시대입니다. 일자리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첨단 기술 및 금융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상당히 집중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산업들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AI,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 퀄리티 교육이 가능한 지역들로 선호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하락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라든지 또는 강남구 안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4차 산업이 주는 부동산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이 하이 퀄리티 교육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명문학군. 네. 사교육이 상당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이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 하나만큼은 정말 잘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이면일수록 좀 더 높은 하이 퀄리티 교육을 받아야만 충분히 이 어려운 경쟁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문학군 주변으로 부동산 수요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이런 뭐 커뮤니티라든지 좀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더라도 실제 학군 좋은 쪽 위주로 가격들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지금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 4차 산업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학군의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론 뭐 강남에 명문 8학군도 있고 뭐 중계, 뭐 노원 쪽 라인들도 있고 목동 쪽 라인들도 있죠. 뭐 그 외에도 수도권 쪽에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학군들이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은 수요가 보다 물론 그런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한정적인 곳 안에서 내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4차 산업뿐만 아니라 5차 산업, 6차 산업을 가더라도 그런 명문 학군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의 그런 수요는 항상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서울 안에서도 제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부분들 그 가운데 항상 자리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학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고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학군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은 가격들 또한 굳건하게 버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들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지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마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지역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문 학군들 또는 산업 그러니까 거주 형태들에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두 지역, 역삼동과 양재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두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호재를 누려보실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김대진 이사께서 또 꼼꼼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또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지역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부터 가면 될까요, 이사님? 네, 자,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강남구 안에서도 물론 학군이면 학군, 그리고 생활 인프라, 그리고 원스톱 라이프 모든 것이 다 만족시키는 그런 지역이죠. 사실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안에서는 잠삼대청 그리고 압구정 라인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투자하실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재들도 많이 있는 곳이니까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라이프. 지금 MZ세대가 상당히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입니다. 원스톱 라이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많죠. 앞으로 삼성동 개발로 인해서 보다 많은 임차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테헤란로에 그런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그런 인적 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발들이 바로 이 삼성동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강남구 인구만큼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 고정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네, 뭐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연장선의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역삼동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는 전국 1,800만 명의 일자리 종사자 중에서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무려 32%.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겠죠.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의 파워, 뭐 맨파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안에서 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희소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택지나 또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사부지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신분당선의 연장이라든지 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좌측에서 그런 개발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역에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죠. 바로 이런 개발이 좀 초대형 업무타운의 개발이기 때문에 역삼동 또한 바로 옆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큰 개발 중에 하나다. 그리고 테헤란로의 중심축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다양한 개발들 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토지의 가치가 더욱더 희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개발의 효과를 좌우 중심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또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생산 유발 효과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남구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앞으로 이렇게 120만 명의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20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강남구의 소형 주거 형태들이 얼마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현대차 GB센터.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모두 이 안으로 들어오죠. 경제 파급 효과가 뭐 265조 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하죠.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122만 명 정도 이상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개발인데 지하 6층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교통,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 이 지하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이 통폐합이 되고요. 자, 그리고 광역철도와 지역철도, KTX역까지 다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역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하 안에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인 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 많은 상업시설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의 파급 효과를 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남구 라인들은 이렇게 개발도 많고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중심부에서 좌우에 개발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는 투룸은 너무 비싸니까 저는 1.5룸 형태들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평수는 7평에서 8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는 4억 6천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해 보신다면은 일단은 이런 개발들이 앞으로 5, 6년 정도 가량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선점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월세 수익 대략 한 3천만 원에 120~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양재동 되겠습니다. 양재동은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역 중 하나죠. 자, 여러 가지의 개발이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선호도가 좋고요.
직장군이 많습니다. 직주 근접이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강남구나 서초구나 직주 혼합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왜 그러겠습니까? 일자리가 바로 지척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 근처에 직장 근처 주변으로 뭐 임차를 들어가든 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대중교통이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시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부각을 나타내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굳이 지하철이 가깝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통에도 큰 바람이 불 수가 있겠죠.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양재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분당선의 연장선까지 더해진다면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유일하게 GTX와 그리고 신분당선 두 가지 노선을 다 갖추게 된 첫 번째 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양재동, 양재역 주변으로는 지금 3호선이 있고요. 신분당선이 있고요.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양재역 주변으로 이렇게 산, 공원들이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천 앞쪽 라인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양재 1동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아파트화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 또한 모아타운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이 연장이 된다면 양재역에서 용산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겠고 GTX 신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주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동 자체의 연구단지라든지 또는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산업벨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직주 혼합형을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동 라인과 서초구의 정보사부지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개발, 특히나 이곳들의 4차 산업이 대략적으로, 집약적으로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 따른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단지, 대형 유통단지, 대기업들, R&D 연구단지 등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양재동 카페거리 쪽에 거주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 좋지만 주변으로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상당히 또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부지 면적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대차 GB센터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진행되는 초대형 일자리 타운이에요. 서초구에서는 어찌 보면은 4차 산업이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초대형 업무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양재동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이 지역은 도보 약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카페거리 쪽 라인이면. 그래서 이쪽은 투룸이면 좋겠고 또 안 되신다면 원룸과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양재천 앞에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면적은 6평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한 구 투자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고요. 시세는 3억대 초반입니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2천에 100에서 11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또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1억대 중반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저희가 바로 만나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니까는 지금 관심 또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만 알려드리는 고급 정보, 시크릿 정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까지 더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세미나 때 오시면은 저희가 요즘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가을철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서울권의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내용은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의도라든지 마포, 목동, 용산 쪽 라인에 거주를 희망하시면서 35평대, 34평대 이 아파트를 4억 원대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은 지역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오시게 된다면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약 전화는 필수고요. 위치는 논현동 거평타운입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예약 후에 선착순이니까 빨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세미나 문의도 많은 만큼 여러분 원하신다면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예약까지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시크릿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벌써 이제 탄력을 받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도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재개발의 가속도가 붙어가면서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부동산 투자 재개발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개발의 종류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개발계획, 역세권 시프트 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이 재개발 사업들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각 사업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들을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낭패를 보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재개발 사업들은 권리 산정일이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들의 권리 산정 리스크라든지 그 외에 발생하는 리스크들 그리고 이 사업이 갖는 장점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이제 재개발 투자를 이제 들어가셔야만 나중에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투자금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과 수익률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수익률은요, 이제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데요.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률인데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의 수익이 났다. 이거는 이제 100%의 수익률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는데 3억의 수익률이 났다. 이거는 30%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를 이제 계산적으로 좀 확고하게 좀 해놓으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액 분산 투자가 좀 유리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 지역이 만약에 뭐 10곳이다. 그중에 내가 3, 4군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놨다. 그랬을 경우에 재개발에 선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하나라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또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노선이 하나가 지나고 있는 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뭐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GTX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지역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또한 존재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은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가 상승률 또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 또한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4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요, 이제 규제들을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용적률도 상향을 해줬고요, 용도 지역도 완화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의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취지인데, 용적률은 300에서 500% 50층까지 허용을 해줬고, 종상향 등을 통해서 사업성들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공공성 또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이 이제 발표된 사업 외에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발표할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는 지금 250만 호 주택을 공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공보다는 이제 민간에서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개발 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들을 이제 포함하는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초과 이익 부담금도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인허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통합을 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분양가 규제도 합리화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의 사업성을 조금 더 높이고 민간의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 아파트도 이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는 하긴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재개발 투자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재개발 투자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시기 쉽게끔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 기획 및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가로 정비 사업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200세대 규모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 등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좀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죠. 아무래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불편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등 생활 인프라들을 정부에서 300에서 400억 규모의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생활 인프라들을 타운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재개발 기간의 2분의 1 정도로 시간이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요. 4년에서 6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모아타운은요, 권리 선정의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요. 이게 중요하죠.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의 경우에는 22년 1월 20일 기준이고요. 22년 공모 선정된 후보지들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착공신고 기준이라는 점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때까지 착공신고하지 못한 곳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하셔야만 현금 청산이 되실
되지 않으실 수 있고요. 2022년 추가 공모의 경우는 권리 산정일을 재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에 투자하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요거를 집중하셔서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개발 이익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많이 하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최대 5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해서 잉여 용적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몇 년 이후에 또 다른 개발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마지막 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24년까지 고밀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은 250m에서 350m로 한시적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 가능한 공공성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이제 장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권리 산정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진입하시기에 좀 쉬운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역세권 시프트 투자 시 주의점은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노후 30년 된 건축물이 30% 이상, 과소필지 비율이 40% 이상, 그리고 2층 이하 점일 이용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역세권 주변의 노후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좀 만족하는 데가 충족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그리고 환경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은 무조건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모든 분들이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자금 기반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가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를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주변 노후도 그리고 개발 가능성, 사업성이겠죠.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꾸준한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감리비도 연이은 우리 이제 건축 사고 때문에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요.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불안정성도 이제 이 건축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익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기 투자는 주변 노후도, 개발 가능성, 사업성을 꼭 고려를 해야만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초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장기 소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소유에 따른 임차 수익률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노후된 지역을 이제 투자를 하느니만큼 그 지역에 있는 집들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좀 신규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된 아니면 몇 년 안 된 그런 매물을 고르시는 게 좀 주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된 집은 공실률이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적정한 이익을 받고 재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셔야만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 점 잘 유의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하고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안내 예약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
투자처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지금 고덕동은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는요, 고덕 비즈밸리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인 만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4만 일자리가 고덕 비즈밸리에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샘터공원역에서 바로 1, 2분 거리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고속도로 등 이제 도로 교통편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바로 9호선 예정지에 1, 2분 거리에밖에 이제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이 교통편이 편리하다, 교통편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5호선도 이용할 수 있지만 9호선이 바로 앞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노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개발을 할 때요. 개발이 조금 더 쉬우려면 소유자, 동의할 수 있는 소유자 이분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이제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역 같은 경우에는 미사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유입되는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비즈밸리의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상업시설, 대형 규모의 상업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유입되는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고덕 2-2지구인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샘터공원역이 바로 앞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1지구나 1지구보다 2-2지구가 조금 더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있고 9호선이 바로 앞에 이제 정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초역세권 이 근처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은 사업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쪽에 이제 노후도라든지 동의율, 충족 여부, 그리고 과소비지, 접도율 이런 이제 지정 요건 점수제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2지구는 개발 가능성 또한 높고 지금 이 지역에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800에서 9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만약에 800에서 900세대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고덕 비즈밸리를 끼고 있는 대규모의 단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150여 개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R&D 그리고 대형 유통 상업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호텔, 컨벤션 등 이제 복합 네트워크 시티를 조성하겠다.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대형 복합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은 4만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을 이제 원하시는 고덕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임차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액은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세 한번 보면은요, 이 지역은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월세 시세가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금 3천에서 월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대출금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액은 2억 2천에서 2억 3천5백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인데요.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고요. 그 이상은 연립주택입니다. 지금 여기 성산동이고요. 지금 여기 가재우 뉴타운, 증산 뉴타운
거주지가 굉장히 밀집해 있죠. 그만큼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DMC역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청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암 업무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또한 뛰어나고요.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큰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또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우측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대학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요.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뿐만 아니고요.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마곡이라든지 쥐밸리, 그리고 여의도, 용산국제도시, 도심, 상업 업무지역, 구도심이죠. 여기와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산동을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는 아니에요.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의 받기 전에가 이제 초기 투자인데요. 지금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임장 활동을 가보시면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산동에 있는 이제 좀 희귀한 매물을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연립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5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2억 2천5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곳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분입니다. 지분이 6평 이상은 돼야 되고요. 6평, 7평, 8평 정도 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좀 적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면은 취득록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 수익률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연립주택까지 정보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향후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은 그런 곳들이었죠. 이 부분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앞서서도 이슈에 대한 정보도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더 깊숙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세미나 안에서 그 해답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들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두 차례 열어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 두 날짜 안에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1시니까 넉넉하게 식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야기 필수니까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쳤던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으로도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앞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 설정도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 전화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세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상담까지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있어서 꼭 매수 아니면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세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셔서 다양한 고민들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있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